자, 이어서 갑니다. 6개월 빠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림과 그리고 악기, 음악, 그리고 워낙에 또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글 쓰는 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예술 쪽에 그렇게 남다른 관심이 있었고 또 잘 빠져들고 해서 그렇게 20살 시절을 초반을 그렇게 보냈죠. 온통 열정적으로. 지금 돌이켜봐도 나는 20대가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이게 20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건 뭔가 아쉽고 후회스럽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나는 전혀 하나도 아쉽지 않고 후회스럽지도 않거든. 그때 당시 너무 진짜 불처럼 타오르면서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이 부양가족만 어쩌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애를 낳고 이렇게 부양가족이 생겼지만, 아마가 아니라 정말 그때 이제 죽어도 연이 없다 할 정도로 뜨겁게 살았거든. 어쨌든 그건 그렇고, 다시 돌아가라 해도 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지금 남은 생에 온전히 뭐 그 시절처럼 그 똑같은 수는 없고, 가끔은 그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일주일을 좀 가끔은 어쩌다 가끔은 좀 빠져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그래서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우고 싶은 부분은 있지. 어쨌든 그리고는 그런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게 극에 다다랐다고 할까. 이게 뭐랄까, 이게 참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 진정한 참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렇게 말하면 참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 화두가 나한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진정한 참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진리란 무엇인가? 진정한 순수란 무엇인가? 나는 한치의 더러움 없이, 죄스러움 없이 순수한 인간인가? 그 순수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너무 간절했던 거야. 내 생명을 태울 만큼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해서 그 사람 너무 보고 싶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려서 물도 안 넘어가고 물 한 모금 안 넘어가듯이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았어. 내가 잠자는 것, 뭐 먹는 것, 이게 다 부질없게 느껴졌어. 순수함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 답을 찾기 전에는 내가 숨 쉬는 것 자체도 용납이 안 됐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책이란 책은 내내 책에서 눈 뜨지 않고 책 속에 있을까 싶어서 책에 빠져들었죠. 늘 책을 읽고 있었어. 걸으면서도 책을 읽고. 그냥 책을 읽었어. 그렇게 6개월을 물만 가끔 마신 채, 제대로 뭐 먹은 게 없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물만으로 6개월을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인간이 어떻게 물만 먹고 잠도 안 자면서 6개월을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 근데 가능할 수는 있어요. 물은 먹었으니까 가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아까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집중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의식하고 뭔가 명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는 너무 간절했고 그냥 그게 모든 게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냥 내 생명의 일부였어. 그 자체가 간절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6개월이 흘렀다고 하지만 내가 그랬잖아요. 얘는 뭐 기타를 가지고 사라진다고 몇 날 며칠. 근데 나는 몇 시간밖에 안 그랬던 기억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실상은 6개월 흘렀는가 몰라도 나는 그 정도로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났어. 그리고 결국 답을 찾긴 찾았죠. 근데 그 전에 정신에 문제가 왔지. 정신찬낭증이라고 해야 되나? 정신분열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증상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의 혼미 상태까지 간 거야. 내 손가락 하나조차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내 정신이 완전히 분열돼서 이상해져 버린 거야.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책장을 넘길 수도 없고 내 손을 컨트롤이 안 돼. 이게 이게 손을 우리가 움직이는 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 손가락이 그냥 뭐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내가 움직이라고 하면 벌써 딱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는 거잖아. 이게 안 돼. 볼펜 한 자루도 들 수 없어. 숨은 저절로 쉬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쉬는데 이것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뭘 못하는 거야. 그때 심지어 그들의 얘기는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기쁘거나 슬프거나 지루하거나 무료하거나 뭐 또 뭐 있어 뭐 짜증나거나 등등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이런 감정들이 예를 들어서 1분 전만 해도 기뻤다가 1분은 좀 슬플 수도 있고 또 1분 또 한 5분 후에는 짜증날 수도 있고 뭐 또 몇 분 후에는 아 맞아 귀찮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들 수도 있는데 아무리 감정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이 순간에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그냥 확 밀려와. 그럼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감정만 한꺼번에 밀려온다고 사람은 미치는 거야.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야. 아니 단 1초라도 쪼개져야 되거든. 1초 전에 기뻤다가 1초 후에 슬펐다가 이렇게라도 돼야 돼. 그러니까 헤헤 헤헤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근데 이게 헤헤 응이 한꺼번에 와 미치는 거야 그냥. 이게 정신이 착란 증상인지 분열 증상이 와버린 거예요. 그냥. 잠도 계속 안 잤지. 뭐 제대로 먹은 것도 없지. 온통 책 속에 빠져 있었지. 그 책도 뭐 소설책이나 그런 게 아니라 철학적인 책, 어떤 뭐 명상적인 책, 종교적인 책 이런 책이었으니까. 왜냐면 진리를 찾고자 했으니까. 그러니 그런 혼란한 모습밖에 여전히 답은 안 보이고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명상가들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 그걸 찾기 위해서 숱하게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었고 그들도 평생을 바쳐서 그런 글들을 써낸 거니까 나는 그들에게서 답을 찾으려 했던 거고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책을 읽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자기 인생을 바쳐서 쓴 책, 그러니까 그 본인이 평생에 걸쳐서 고민하고 아파했던 그 사람의 말을 나는 듣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책 읽는 거에 빠져들었고
나는 책을 읽고 있지 않더라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심지어는 내가 다시 질문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 난 책을 읽고 있었던 게 아니야.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때로는 가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그냥 배고픔을 느낄 수가 없었어. 좀 더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배불렀어. 근데 이게 야, 이 사람 좀 미쳤나 보다 할 정도로 나는 책을 읽은 게 아니야. 그 사람과 대화를 했다니까. 물론 책을 읽었지. 근데 책을 읽는 수준이 아닌 거야. 그냥 그런 상태가 아닌 거야. 완전히 빠져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어. 그래서 어느 때는 한 페이지를 이틀에 걸려서 읽을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읽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며칠이 걸릴 때도 있어. 왜냐? 거기서 대화가 길어졌으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뭐 몇십 페이지를 몇 초 만에 또 읽기도 하고. 이게 나는 책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대화라는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그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듣다가 질문하고 다시 또 내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정신착면 증세가 왔는데 정신분열 증세라고 나는 표현해야 말해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정신분열 증세가 온 계기는 아마 이게 더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 자꾸 책을 통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않으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한 사람과만 대화할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두 사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얘기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해서 나를 포함해서 총 8명이 얘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나라는 한 사람이 7권의 책을 한꺼번에 읽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7권의 책을 한꺼번에 한 사람이 같은 시간에 읽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한 권씩 읽어야지 7권을 어떻게 한꺼번에 읽냐고. 그거는 일상적인 생각이고 일상적인 책 읽는 수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 책을 어떻게 그렇게 읽어요. 나는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했지. 7명과. 그러니까 7권의 책과. 왜냐면 그걸 쓴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그거를 자신의 이야기를 그곳에 담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나하고 다른 시대에 살던 7명의 위대한 인물들과 대화를 나눴어. 이런 상태니 충분히 정신분증세가 오고도 남겠죠. 그리고 나는 내 몸조차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나는 지금 하는 얘기들은 다 소설처럼 들릴 겁니다, 아마. 그래도 나는 있는 그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내 20대 시절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가 나는 문득 깨달아요. 나의 상태를 고칠 수 있는 의사는 그 어느 곳에서 없다. 이것은 내가 이겨낼 몫이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의사는 그냥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만 했을 뿐이에요. 뭐 굳이 뭐 치료제는 없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뭐 그런 처방밖에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건 됐고 그냥 조용히 지낼 수 있는 독방에 그렇게 병원 생활을 조금 했어요. 근데 나는 그러면서도 딱 생각을 했어요. 내가 10일 만에 이걸 스스로 극복해내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왜냐?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이건 인간의 행위로는 이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태다. 나는 지금 인간의 극한을 뛰어넘어서 지금 인간적인 극한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부족한 인간이 이걸 감당할 수 없을 상태가 온 것이다. 그러니 이거는 도저히 회복될 길이 없다. 내 스스로 아무리 내가 엄청난 집중력과 끈기가 있다고 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나도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떤 강한 힘에 강한 어떤 에너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그게 어떤 힘이냐? 바로 악마의 힘. 악마의 힘은 막강하거든. 다만 악마의 힘은 뭐예요? 안 좋은 힘이잖아. 그거에 내가 온전히 물들 수가 있다고. 온전히 내 모든 것이 그것에 휩쓸려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뺏길 수가 있다고. 그냥 쉽게 말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 나도 그걸 알았지. 그러나 난 그동안 숱하게 그림 그리면서 또 기타를 치면서 집중력 이상의 빠져드는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소에도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니 정신이 분열된 상태로 집중을 하던 연습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악마를 속일 수 있을 자신이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99.999%는 악마에게 모두 의존하고 의탁하는 것처럼 하고 0.0001%는 분열시킨 0.001%는 미세하게 나의 흔적을 남겨둬서 언젠가 이것이 캐치를 하고 악마의 그 강한 힘을 이용해서 분열될 내 정신이 어느 정도 강력해져서 힘을 찾으면 이 0.01% 다시 확 반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병실에 사실 입원했어요. 그리고 악마의 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력한 기운이 내 몸을 전신을 감싸더라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보다 조금씩 몸을 컨트롤할 수 있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내 몸을 휘감는 이 악마의 에너지가 점점 강하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살기까지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나는 10일을 딱 계획합니다. 그 10일째 되던 마지막 날 이제 온전히 악마적 기운으로 가득 차서 완전히 강력해졌을 때 그걸 반전시킴으로써 0.01%가 내 스스로를 회복하면서 그 악마를 온 세상을 불태워버립니다. 병실이 불타고 있었어요. 물론 이건 나의 환상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게 실제였어. 온 병실이 불타고 온 세상이 불탔어. 악마를 태워버렸지. 마지막 그 순간 악마가 내 영혼을 마지막으로 치하를 할 때 그 시점에 허점을 누려서 온 세상과 악마를 태워버렸어요. 그렇자 그 거대한 육중한 악마의 검은 그림자가 타서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눈부신 황금빛 세상으로 바뀌더군요.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완전 정신병자 같죠? 어쨌든 그래서 나는 강력하게 내 몸을 회복했고 그때 비로소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 궁극적으로 찾고자 한 진정한 순수함과 참 진리를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세상이 나하고는 각탁고 천국 같았으니까. 그로 나는 나의 삶은 상당 부분 바뀌게 돼요. 음악을 창작하는 것도 그렇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렇고 그거로 그림을
그 전까지는 그림만 예로 들면 그 전까지는 나는 그림을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거나 아름다운 여인을 그리거나 이런 아름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각적인 아름다움, 미술적인 아름다움에 빠져 있었지. 일반 시각을 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굉장히 고퀄리티의 아름다움이랄까. 그러니까 굉장히 눈의 차원이 높은 거지. 이게 시각적 차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미술적 차원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나도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냥 인간 개인으로서 시각적 차원의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다 만약에 이렇게 뭐 어떤 타겟을 정했을 때 그냥 한 남자로서 시각적 아름다운 여인의 상과 이 미술적 접근, 예술적 아름다움의 여인의 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달라. 이 미술적 아름다움이 기준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예술가들의 기준이. 물론 이제 그 시대 흐름마다 다르지만. 이 미술의 그 아름다움의 그 기준도 많이 시대에 따라 다 변했거든요. 그것만 얘기해도 또 한참 걸릴 텐데. 어떤 때는 풍만한 육체가 아름다운 여인의 기준이었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적당히 마른 체격, 너무 말라도 안 되고. 아무튼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술적 아름다움의 기준과 한 남성으로서의 그 시각적 기준이 같은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미술적 접근과 예술적 접근과 그냥 현실적 접근이 차이가 있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지금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남성적 시각으로서 여성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런 미술적 시각으로서 항상 여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각으로 살고 있었던 거지. 어쨌든 그렇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그림 작품들이 이루어지다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런 아픔을 그러니까 병치레를 하고 나서 정신적 병치레를 하고 나서는 그림도 달라졌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내가 책을 읽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책을 7권을 동시에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나를 포함해서 8명이 대화를 하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계속 된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도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일단은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신내림을 기다리듯이 그런 친구를 쫙 초대합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있잖아요. 자신만의 어떤 기준, 미적 기준을 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렸던 이미 세상을 달리한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있죠. 그런 작가들을 지금 현재 시공간으로 초대를 하는 거야. 어떤 때는 한 명, 어떤 때는 2명 초대를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야. 대화를 나누는 도구는 내 화폭에 물감을 통한 붓칠이 대화를 나누는 도구인 거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건데 나는 그림을 그린 게 아니지.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터득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눴던 거야. 그리고 글을 쓸 때도 그랬어. 가만히 묵상하듯이 펜을 들고 노트를 펼쳐요.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통 바실라르, 닐케 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창작을 할 때도 그랬어요.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이런 친구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밤이 늦도록 밤새도록. 그러면 음악가들과 얘기할 때는 어떤 음악적 창작물의 도구로 사용되고 화가들과 얘기를 나눌 때는 붓과 물감, 화폭이 대화의 도구가 되는 거고 작가와 글을 나눌 때는
내 펜과 노트가 그들과의 대화의 도구가 되는 거지.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거나 물감을 붓으로 찍어서 화폭의 그림을 그리거나 펜으로 노트에 글을 쓰거나 기타나 이런 뭐 피아노를 가지고 음을 찾아가면서 뭔가 음악적 창작을 만들어 나거나 겉모습은 그랬지. 그러나 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림을 그린 적도 없고 글을 쓴 적도 없고 음악을 만들려고 한 적은 없다. 다만 친구들 초대해서 이미 시간 속 오래전 시간 속 다른 세상에 다른 차원에 가 있는 그 존재들의 에너지를 친구처럼 불러들여서 대화를 나눴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시간이 자유롭고 충분히 확보된 여유가 있다면 이게 대화하는 게 보통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주 짧은 대화는 저녁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야. 기껏해야 4분 5분밖에 안 되거든. 4분 5분 만에 무슨 대화를 나눠. 적어도 한 3, 4시간 대화를 나누지. 그럼 3, 4시간 대화를 나누면 벌써 며칠이 지나간 거야.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대략 10시간이나 8시간이 한 4분 3분인 것 같고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8시간하고 쳐도 8, 3, 3분 3, 3, 90분 하루가 10분이네. 그럼 1시간이면 6일 3시간이면 18일. 그러니까 조금 그럭저럭 데우려면 1시간은 필요하잖아. 그럼 일주일은 그냥 가버린다는 소리. 그러니까 일주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확보가 돼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두를 못 내는 거야. 내가 지금 부양 가지고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대화를 나눌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게 남은 생애 동안 바람이고 뭐 젊은 20대처럼 그렇게 온통 그렇게 보낼 수는 없고 가끔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한 몇 시간 정도, 그러니까 1시간 내지 뭐 2시간가량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심정이 있다. 어쨌든 뭐 이래저래 말이 길어졌는데 뭐 이게 창구가 되라고 얘기하려고 했다고 괜히 내 얘기만 해서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은데 아무튼 나는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연습을 한 게 아니지. 아무튼 이게 내 연습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근데 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 그 친구들을 불러서 빠져들었을 때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번접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 나오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아는 지식도 없고 뭔가 이론적인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니 그냥 조금 그냥 아마추어가 조금 그냥 봐줄 만한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게 단점이라. 그러나 정식으로 배우고 체계적으로 연습한 사람은 언제나 같은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든 저럴 때든 그냥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단점이자 장점이고 나 같은 경우는 장점은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엄청 빠졌을 때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고퀄리티의 엄청난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그런 연주와 창작력이 나오는가 반면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인보다 조금 나은 정도밖에 안 비치는 보잘것없는 게 나온다는 게
단점이지. 그러니까 나는 창작자이면서도 때는 창작자가 아닌기도 한 거예요. 가끔 이런 이제 작곡 싫어서 몇 번 안 되지만 가끔 나도 막 뭐랄까 막 뭔가 뜨거운 게 솟구칠 정도로 그런 때가 아주 가끔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 나도 나한테 반하지. 근데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가끔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외에는 다 형편이 없다. 그냥 옛 시절 추억하면서 그냥 기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아주 가끔은 그런 요소가 보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나는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참조가 되기는커녕 방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다 보니 제가 이제 제자들을 뭐 학원처럼 막 그렇게 교육했다기보다는 그런 이런 부분들을 창작적이랄까 즉흥적 이런 부분 요소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30년 가까이 양성을 했거든. 내가 뭐 그렇다고 제자들보다 뭐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서 가르쳤다기보다 뭘 가르쳤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말한 거예요. 그리고 왜 제자들이 스승님이라고 하면서 따랐는지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스승님에게는 자기들이 절대 번쩍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걸 배우고 싶어 했던 거고, 나도 또한 그걸 가르쳐 주려고, 아니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깨닫게 해주려고 그 내 경험 속에서 그걸 지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공을 전수하듯이 뭐 그런 거지. 그리고 제일 이제 아는 거야. 이 스승님이 그냥 평상시에는 별 볼 일 없다가 어느 순간 빠질 때는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저거를 배우고 싶다고 느낀 거야. 그러니까 주로 제자가 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공연 한번 보고 나서, 뭐 공연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연은 아무래도 이게 공연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게 있거든요. 순간적인 빠져들어. 그래서 관객이 또 호응을 잘해주면 더 빠져들어서 지금 말한 그 상태가 쉽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영환이 반 미쳐가지고 아무도 본접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막 분출되는 거야, 연주 속에서. 그러니 그 연주를 한번 본 사람은 배우고 싶어 하는 거지. 세상에서,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저 사람의 연주를 통해서 느꼈으니까. 테크닉적으로 뛰어나고 그런 건 수차게 봤는데 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범접할 수 없는 뭔가를 느낀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장단점이 늘 있으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게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제자들을 뒀고 그렇게 제자들을 양성했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왔다가 그냥 며칠 만에 가기도 했는데, 뭐야 뭐 별것도 안 가르치잖아 뭐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렇게 느끼고 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지. 그 사람들은 나한테 올 게 아니라 학원을 갔어야 되는 거지.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학원, 손에 쥐어주는 걸 가르쳐주는. 나는 그런 걸 가르쳐 줄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 그래서 몇몇 수제자들은 진짜 다른 제 밑에서 10년 이상 배운 수제자들은
어디를 가든 그런 소리를 듣는 거야. 아, 너한테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어. 뭐라 딱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느낌이 있어. 느낌이 좋아. 다른 애들하고 합절을 하면 뭔가 그게 안 느껴지는데 너랑 하면 네가 그렇다고 엄청나게 테크닉 튀는 것도 아닌데 이 뭔가 다른 게 있어. 너가 하면 그냥 뭔가 연주를 막 더 뜨겁게 하고 싶어지는 충동이 느껴진다고 할까? 그 제자가 드럼을 치든 기타를 치든 그거는 상관없이 어차피 합주라는 건 모든 악기가 합쳐야 되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10년 이상 진짜 제대로 배운 제자는 몇 명 안 되지만 그런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설령 수제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걸 이런 부분을 본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지금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구독자님이 기타 연습이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에 댓글 조금 달다 보니까 그냥 영상으로 말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2편에 걸쳐서 길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제자들을 가르쳐서 알거든. 100 중에 90명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헛소리 하고 있네 하고 그렇게 되고 그나마 10명은 좀 그래도 뭔가 본질을 이해하고 가르침으로써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건지 방해될 건지 좀 말을 하고 나니까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뭐 세상에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아무튼 참고하시고 제가 오늘도 온종일 미팅하고 싸 돌아다닐 때 말 그대로 엄청 피곤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아무튼 마무리를 취해야 되거든.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번 달 강의까지는 계속 이런 피곤한 상태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토요일은 산행을 할 거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일을 마무리 지으기서 작곡실에서 여유있게 뭔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잘하면 일요일까지 안 가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뭔가 창작할 에너지는 지금 다 소진이 돼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지금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연습했습니다.